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38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쯤 직장인들의 마음속은 이미 회사 밖을 떠나고 계시죠. 예, 저는 아직 회사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은 좀 자유롭게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정말 촉 좋은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공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기자님은 이제 퇴근이신가요? 저 스포츠 기자는 퇴근이 없습니다. 토요일도 퇴근이 일하고요, 없다. 일요일도 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퇴근이 없다라는 게 좋은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또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스포츠가 여가잖아요. 네네. 여가인데 이제 여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일 안 하고 이제 놀 쉬는 때. 시간에 네. 여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스포츠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남들이 쉴 때 더 바쁩니다. 네. 여유로운 월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축구 이야기부터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저희 매번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손흥민 전용 방송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웃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과거 격투기 스포츠 못지않게 험악한데요. 사람들을 좀 미소 짓게 해주는 뉴스 보면 정말 손흥민 선수의 활약 박수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 활약도 뉴스가 되고 있죠. 네, 손흥민 선수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나왔다 하면은 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아스널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2라운드에 열렸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경기가 열리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해서 수년 된 경기가 오늘 새벽에 열렸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토트넘과 이 아스널 북런던 더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요한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3골차 완승을 거두면서 손흥민 선수는 지금 득점왕 경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섰고요. 네. 지금 선두가 모하메드 살라라는 이집트 선수, 리버풀 22골. 선수인데 22골인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21골째를 넣었습니다. 이야. 이제는 한 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로 득점왕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기록이 만약에 타이나 혹은 최다골 즉 득점왕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5대 리그라고 하는데 유럽 5대 리그에서 한국 선수는 물론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에서 자한 바크시라고 네. 이란 선수가 득점왕이 된 적은 있어요. 네. 하지만 유럽 5대 리그, 빅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득점왕이 네. 된다면은. 그 얘기를 맥락을 좀 알고 또 스포츠를 보시면 또 얼마나 좋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네. 케인 선수가 넣었고 또 뭐 중간중간 퇴장도 유도하고 정말 뭐 거의 손흥민 선수가 혼자 거의 경기를 이끌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이 케인이 넣었던 페널티킥을 유도한 선수가 바로 또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중간 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아스널 수비수 롭슨이라는 선수가 네. 이 퇴장을 당했는데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뒤로 계속 몰아붙여서 연속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 막다가 네. 2번 경고 먹고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직접 골도까지 넣기도 했었고요. 예.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아니 페널티킥도 손흥민 선수가 찼으면 이거 지금 득점 선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요. 네. 한 그 얘기를 한 과장 조금 보태서 100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하니까 앞으로 페널티킥 나오면은 손흥민에게 차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오늘 경기가 워낙 중요한 경기고 네. 그리고 또 아스널과의 라이벌전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또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경기의 무게감이라든지 또 선제골의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역시 그래도 페널티킥 경험이 많은 해리 케인에게 차게 했고 아니나 다를까 해리 케인이 역시 노련하게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면서 선제골을 이끌었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거든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그랬을 거예요. 네가 찰래? 아니야. 네가 차.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형이니까 네. 케인에게 네가 차, 네가 원래 하던 네. 거니까 네가 차, 이렇게 손흥민 선수 스타일상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케인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물론 토트넘은 저기 영국의 런던에 있는 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데 뭔가 팀워크를 굉장히 중시하는 두 선수인데 중간에 이제 안배 차원에서
후반 한 26분쯤 뺐어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이런 보도들이 올라오던데 사실인가요? 네, 뭐 그 순간에는 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고 뭐라고 좀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나올 때 굉장히 또 끌어안아주면서 네. 막 또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 나 절대 화난 거 아니다. 나 앵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네. 물론 실망은 조금 했지만은 글쎄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실망은 조금 했지만은 화가 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 당연히 감독의 결정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뺄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쉬고 내일 모레 또 경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좀 밀리다 보니까 일정이 이제 지금 시즌 막판에 굉장히 바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가올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안배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금 아쉽긴 하죠. 또 한 골 더 넣을 수도 있어서 완전히 동점까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뭐 감독 입장에서 충분히 합당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성무 기자님도 스포츠 전문 기자십니다만 기자시니까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선당 후사, 뭐 선공 후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보면서 일단 팀의 승리까지는 내가 선당 만들어놨고 이제 후사 이제 내 득점기 하려고 했는데 왜 빼버렸어 약간 이런 실망처럼도 보이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근데 정말 멋있는 선수인 게 인터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자기가 정말 잘했는데 누가 봐더라도 얘가 MVP인데 손흥민 선수가 MVP인데 항상 동료가 잘했고 어시스트한 선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팀을 높이고 동료를 높이는 그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럽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현지의 언론에서 보기에는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까지 할 수 있느냐. 축구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이 옆집 오빠 같은 선수인 거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정말로 멋진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옆집 누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진짜 손흥민을 국회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부정적 의미로 즉 국민들을 정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눈 돌리기 위해서 악용됐습니다. 독재 시대 때. 그런데 요즘 이제 스포츠 또 영화 뭐 많은 문화 산업들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에 하는 열광보다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열광하시는 것 같고 뭔가 막 영국 그 축구장에 과열된 응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응원이 있지 않습니까? 홀리건들 뭐 이런 그게 우리나라는 축구장이 아니라 정치 이슈에서 있는 것 같고 좀 독특해요. 어떻게 보세요, 스포츠 기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거든요.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좀 끌어오르는 에너지를 축구장에서 발산함으로써 그런 거를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또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평온하게 갈등 없이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너무 선수에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고 심한 뭐 욕설도 하고 좀 분위기가 뜨겁기는 한데 그래도 영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밖에서는 안 하고 축구장에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하는 건 축구장이니까 이해한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뭐 한국은 축구장 밖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정치라든지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 프로야구장이라든지 프로축구장이라든지 스포츠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흡수하고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사회적인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정당당히 따져서 논쟁해야 될 사항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정치의 장, 공론의 장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감정적인 요소들을 지금 이성무 기자님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사실은 뭐랄까요. 좀 지금 우리 한국 스포츠에서 좀 뭔가 그 과거의 모습 이를테면 남북 관계도 축구대회를 열어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했고 지역 갈등이 사실은 스포츠에서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화됐었지만 또 어느새 굉장히 또 그 자리에서 교류하는 일종의 역할도 했었고 했는데 스포츠가 굉장히 그런 것들로 더 멀어졌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예전에 보면은 해태 타이거즈가 뭐 한창 프로야구를 정복하고 우승을 많이 했을 때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서름을 겪었던 호남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통해서 그 울분을 해소하고 아픔을 달래고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의 어떤 순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최근에는 그런 프로야구 프로스포츠의 열기 자체가 좀 사그라들고 한국 스포츠 자체가 뭔가 좀 죄인 같은 느낌이 최근 몇 년간에 들었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스포츠에서 국민들이 멀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그런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스포츠로 흡수되지 않고 정치 그러면서 굉장히 오히려 좀 불필요할 정도로 과열되고 네네, 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독서를 주고받는 그런 좀 문화가 된 것 같아서 좀 어찌 보면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든 그런 갈등 반목 이런 거를 스포츠 쪽에서 좀 더 흡수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웃자고 덤벼들고 나서는 웃자고 끝내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웃자고 덤벼들어서 죽자고 끝내는 문화가 사실 우리의 대화를 더 단절시키고 문화를 좀 척박하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네, 스포츠에서 신나게 싸우고 그렇죠. 밖에서는 또 사이좋게 어깨 조금 동무하면서 톤다운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아주 잘 따지고 냉정함을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냉정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따져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소식은 좀 덜 전해드리는데요. 더 재미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쿄올림픽도 그랬지만 아시안 게임 연기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얘기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제적인 행사고 이미 스케줄도 다 짜져 있을 텐데. 아시안 게임이 연기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네. 워낙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글쎄 뭐 이렇게 딱 비교해서 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아니, 있고 상하이라는 그 대도시 수천만 명을 봉쇄시켜 버렸어요. 근데 상하이가 봉쇄돼 있고 지금 베이징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항저우가 상하이에서 약 180km밖에 떨어지지 가깝네요.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버블이라 그래서 이게 봉쇄해서 할 수 있었지만은 아시안 게임은 동계올림픽보다 규모가 몇 배나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기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돼서도 개최할 수 있을까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건 뭐 이른바 인기 종목 외에 비인기 종목도 그렇고요. 4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컨디션 조절이 딱 그 날짜에 맞춰져 있는데 어떡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인기 종목이야 뭐 그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혜택도 걸려 있고 병역도 걸려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종목에서 아시안 게임이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연기되면서 많은 선수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1년이 연기가 되면은 이 아시안 게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자격이 또 달라질 수 네, 있군요. 그러니까 이미 대표팀에 선발이 됐지만 1년이 지나면은 그 선수가 그대로 올림픽 그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선발전을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김재덕 선수가 네. 원래는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었으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발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다시 선발전을 한 거죠. 네. 그때는 김재덕 선수가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출전을 해서 대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김재덕 선수처럼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국가대표였는데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네. 나이 제한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 만 그렇죠.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데 1년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1년 지나서 만 24세로 늘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원래대로 그냥 23세 규정을 지키느냐. 이것도 다시 정해야 되는 거고 선수들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훈련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원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 바로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장인데요. 지금은 과연 물론 코로나 시대도 있습니다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앞서 김재덕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구렁찬 화이팅을 한번 음영 효과로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김재덕 선수 진짜 그때 그 화이팅이 많이 울컥했죠. 네. 다시 한번 그 화이팅 소리를 듣고 싶네요. 네, 좀 기자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화이팅! 네, 코리아 화이팅 했던. 코리아 화이팅! 네, 자 금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한테 화이팅 드리고 싶은 방송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